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6일 최병호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장동과 성남FC 관련 본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연기를 하자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 측이 요구를 했는데 재판부가 불허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오늘도 또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한 2시간도 안 돼서 뭐 좀 그만하자 뭐 이러면서 온갖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부가 뭐 오늘 거는 일단 받아들였고, 그리고 앞으로 언제 하겠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예고를 해놓은 상태에서 결국 오늘 재판을 보면 앞으로 이 대장동과 성남FC 관련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겠구나 하는 걸 대략 짐작이 갈 수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개월 정도 만에 이제 대장동 본 재판이 열린 건데, 공판 준비 기일을 거쳐서 열리자마자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육이 많이 소실돼서 앉아 있는 것도 힘든 상황이다. 영장 실질 심사 당시 8 내지 9시간 동안 법정에 앉아 있어서 큰 후유증을 남겼다. 오늘 재판이 장시간 진행될 경우 똑같이 악순환에 빠져서 향후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검찰 측은 다른 재판과 달리 오랜 준비 기일을 거치면서 본 재판이 열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이미 기일이 한 차례 연기됐다. 최근에는 SNS 동영상이 올라왔던 만큼 일단 오늘 정해진 절차를 진행할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면서 이제 검찰이 그 판사의 허락을 받아서 우일의 신도시 개발 비리에 관한 공소 사실을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니까 이재명 대표 측이 다시 오늘 12시 이후에는 재판 진행이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건강상 이유를 자꾸 주장을 해서 재판부가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 끝내자 해서 11시 48분쯤에 재판이 끝났다고 합니다. 자, 근데 끝날 때쯤에 이제 이재명 대표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검사 수십 명이 투입돼서 수백 번 압수수색했다. 제가 살아있는 한 계속하지 않겠습니까? 민간 사업자였던 사람들은 제가 혐오에 맞지 않는 부동산 투기 세력이다. 상식적인 입장에서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들이 성남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내심의 목표 중 하나였다. 이들이 유동규 본부장을 통해 뇌물을 주고 부정거래를 했지만 저는 전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황당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자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뭐 대장동이 그 윤석열 후보가 중수부에서 수사를 잘못해서 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을 하더니 이제는 판사 앞에 가서는 그 대장동 사업자들을 성남에 발 못 붙이게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뇌물을 줘서 유동규가 뭘 다 했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동안의 이재명 대표 측 주장하고 다른 얘기죠.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재판에서 어마어마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이 대장동 사업자인 사람들을 자기는 잘 몰랐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나오니까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거죠. 과연 가능한 일일까? 수많은 흔적들이 있는데 그걸 판사가 받아들여 줄까?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의문점을 남긴 오늘 첫 재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재판 말미에 뭐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씨하고 신체적 접촉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서 정진상 씨 보석 조건 때문에 제가 전혀 접촉할 수가 없다. 이 법정에서라도 휴정하거나 재판이 종료되면 대화하지 않을 테니까 신체 접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재판부가 뭐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씨의 등을 두드려주고 오늘 출석을 같이 했거든요. 그 다음에 포옹을 하고 악수를 하고 일종의 쇼죠, 쇼. 접촉 안 했을까요? 뭐 직접적 접촉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변호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촉을 했겠죠. 정진상 씨는 지금 밖에 나와 있으니까 보석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했고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재판입니다. 오늘이 6일이었죠.
그런데 다음 주 금요일에 이제 선거법 위반 재판이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 아마 그 다음으로 잡은 것 같은데 17일과 20일 그때는 일주일에 2번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공소사실 설명을 비롯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재판부가 자 이거는 그래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으니까 주 2회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렇게 됐죠. 근데 재판부가 강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 다음 주에 주 2회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다 못한 공소사실 오늘은 뭐 우일의 신도시 부분을 주로 한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뭐 성남FC 문제 그다음에 뭐 대장동 문제 이런 걸 이제 다 마무리하겠다고 그다음에 건강상 문제를 하수 호소하니까 그러면 다음 주 한 주 건너뛰고 그다음 주 일주일에 2번 하자 아마 이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또 그다음 주에는 쉽니다. 쉬고 11월에 3차례 재판 기일을 잡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1월에 3차례. 그렇게 잡아서 유동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11월 그 3차례의 재판 동안에 유동규 씨가 나와서 대장동 문제에 관한 본질이 무엇이고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일을 정말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업자들을 전혀 몰랐고 유동규 씨가 뇌물을 받고 이리 합시다 라고 하는 거를 정진상이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대로 사인해서 대장동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식의 오늘 이재명 대표 주장을 이제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 하는 부분. 저는 뭐 반박할 근거는 차고 넘친다고 봅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본인이 다 설계했다고까지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본인이 각종 인허가 특히 잘 아시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에는요 이 숫자 같은 데에 굉장히 밝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10만 원짜리 하나도 성남시장 결제 없이는 제대로 넘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이 그 당시 성남시 관계자들의 증언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장동 사업자들이 누군지 몰랐다? 이런 황당한 주장이 아마 법정에서 앞으로 이제 뭐 계속 하겠죠. 만약에 이런 주장을 그 다음번이나 다음번 재판에서 다시 뒤집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니까 뒤집으면 또 본인 말에 신뢰에 금이 가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계속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재판이 결국은 황당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신호를 오늘 느낄 수가 있었다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뭐 건강상 이유, 그 다음에 뭐 다른 또 여러 가지의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 재판을 질질 끌어서 어찌됐든 간에 1심을 이제 첫 번째 목표는 1심 선고가 내년 그 총선 전에 나오지 않도록 뭐 그거는 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전이라고 해야 뭐 지금 6개월 정도 남았는데 6개월 내에 1심 선고 못할 거려 아마. 그러니까 그건 성공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뒤 2027년 3월 대선이 있죠. 이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전략 그랜드 플랜 이재명식의 그랜드 플랜의 일단을 오늘 드러내 보였다. 건강 얘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자꾸 쪼개기로 이제 이 재판을 질질 끄는 거죠. 질질 끄는 방법은 아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변호사니까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들도 거기에 동조를 해서 이 재판을 정말 하세월이 걸릴 만큼 아마 끌려고 할 것이고 그에 대항해서 어떻게 이제 재판부가 그걸 적절히 뭐 허용하고 뭐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허용하고 또는 불허하고 이러면서 재판을 빨리 끝내느냐. 여기에 이제 이 재판의 전체적인 종료 시점이 달려 있다. 과연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표결, 그 다음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 표결이 오늘 만약 부결된다면
그 후임자에 대한 임명동의 표결, 이런 문제까지도 전부 다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짜놓은 법원 시스템, 김명수 시즌2죠. 이거를 끝까지 가지고 가서 자기가 거기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할 개연성이 저는 거의 전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법부의 공백 상태를 만들어 가려고 시도를 하는데, 그것도 바로 이런 재판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재판부가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이런 것보다는 필요할 때는 일주일에 두 번 하고, 또 조금 느슨할 때는 한 번 하고, 이렇게 할 것으로 지금 오늘 보니까 예상이 됩니다. 다음 재판이 17일, 그 다음은 20일, 일주일에 두 번, 그리고 11월에 세 번, 이렇게 하면 무언가 이렇게 자꾸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거는 이제 재판부가 이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대충 보면, 근데 마냥 그 재판을 지연시키는데 재판부가 동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어찌됐든 조금씩이라도 진전을 시켜나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걸 오늘 재판에서 엿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여튼 전체적인 흐름의 일단이 오늘 재판에서 드러났는데, 자, 앞으로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게 게임처럼 진행이 될 테니까, 이재명 대표 측의 큰 그림으로 보면 재판 지연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 하는 게, 일단 11월까지는 이제 재판 기일이 지정이 됐으니까 그 이후는 정기국회 같은 것이 없으니까, 근데 그 이후엔 또 아마 총선 핑계를 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이제 자꾸 재판을 질질 끌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재판부가 적절하게 제동을 걸어줬으면 하는 것이 이제 검찰이나 이런 데의 기대인데, 글쎄요, 그거는 오늘 봐가지고서는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간에 예정된 거는 여하튼 소화를 하려고 하는 의지의 일단은 좀 보였다, 이런 부분은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